네, 정치권 어제 시문식 시작으로 2014년을 시작했죠. 박근혜 대통령 오늘 각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신년 인사회 열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신년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입니다. 네, 이 청와대 개각설과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지방선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강윤 정치평론가, 장성호 배재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와서 한 40초 정도 브리핑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네. 뭐 시간이 짧았네, 그동안 없었네 이런 것 논란을 다 떠나서 일단 내용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개각은 없다라는 게 이제 핵심 그 워딩이었는데 기자들은 계속 개각설을 했었거든요. 왜 와서 갑자기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없다고 했을까요?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20초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말한 시간은 20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 썰렁 개그를 가끔 하셔서 네.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어제 취지와 의도는 좋았지만 모양이 좋지 않았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그 밑에 참모들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불통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더 이상 지금 이 개각은 할 겁니다.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언젠가는 하겠죠. 개각의 수요가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2, 3개월 뒤에 하거든요. 대부분. 예. 그러나 지금 개각을 지금 하겠다고 하면 언론에서 이미 개각의 순위 1, 2, 3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에서 다 지명까지 했어요. 그럼 본인들하고 그 정부 부처에서는 그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렇죠. 정통성이 없어지고 내가 예. 언제 지금 짐을 쌀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문을 잠재우기에는 홍보수석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하. 그래서 대통령 실장을 내보냈는데 예. 너무 좀 썰렁했습니다, 분위기가. 예.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책을 보면 정치와 유머와 위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케네디부터 레이건까지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국민들 상대로 해서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는 그런 모습이 어제 모습에서 좀 부족했고 의도는 좋았다. 여유가 좀 부족해 보였다. 여유가 부족합니다, 우리 정치가. 항상 예. 전투 태세에 예. 대기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예, 브리핑이라기보단 통보죠, 통보. 딱 이거 확실하니까 받아 적어라 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국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 네. 그 점 한번 강조한 것이고요. 공직 동요도 막으려는 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집권 첫 해인 작년, 정부 바뀌면 첫 해가 가장 중요한 건 상식적인데 네.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는 실종되고 극렬한 대치 속에 주요 공약들 폐기되거나 포기되거나 대폭 수정되거나 그러면서 정책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아마 열심히 하긴 했을 텐데 체감되는 정책적인 거 없죠. 그러니까 일 별로 한 거 없다고 느끼는 마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국정원법 관련해서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2년 차부터는 달라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직사회 변동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는 할 텐데 청와대 진용 개편 및 6월 선거를 앞두고 일부 장관의 차출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개각 수요가 있긴 하죠. 예. 그런데 1월부터 개각설로 가버리면 제대로 일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르게 짐 싸고 뭐 하고 청문회다 해서 복잡하니까 없다는 걸 강조하려던 건데 모양은 좀 사나웠습니다. 20초가 뭡니까? 지금부터 20초니까 한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어제 기자회견 내용 짧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개각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는 전혀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요. 김기춘 비서실장 지금은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결국 지금은 아니지만 연초만 지나면 또 개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2월 초, 뭐 3월 말 얘기도, 2월 말, 3월 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언제쯤 뭐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질지 예상을 하십니까? 3월 달에 저는 딱 찍어서 네. 3월 달에 할 것 같습니다. 3월 3월 달에요? 초에 하지 않으면 어허. 육사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청문회를 거쳐서 또 낙마하는 사태가 있으면 지방선거에 치명적인 또 여당한테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예. 네. 그렇지 않고 중폭의 개각을 해서 개각이 성공하면 사실은 인적 쇄신을 한국에서는 사람 바꿔치는 것을 국민들은 상당히 그 시원한 통쾌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한테 유리한 국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쇄신의 일부로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각이라는 게 이제 소폭 개각도 있고 중폭 개각도 있고 대폭 개각도 예. 있고요. 네. 근데 장관이 예를 들어서 뭐 유고가 됐다든가 뭐 지방선거 출마를 했다든가 그럴 때는 그걸 뭐 개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장관 교체라고 그렇죠. 하죠. 고각 수준이겠죠. 그렇죠. 빈자리. 그러니까 그것과 그거는 이제 다른 건데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각의 요인이 남아 있다. 장관을 네. 교체할 요인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정치사에서 아주 오랜 관행처럼 돼버렸는데요. 어디선가 사단이 나서 그게 좀 불거져서 사건이 되고 정치적으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네. 관련 부처 장관을 바꿈으로써 쇄신하고 민심을 좀 바꾼다. 뭐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한은 장관을 김아무개에서 박아무개로 바꾼다고 민심이 바로 수습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장관이 바뀌면 행정의 기조의 일정 부분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국정 커다란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일 테니까 네. 저는 지금 뭐 몇 명을 바꾸느냐 해서 한다고 해도 그게 민심 수습용 개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각 첫해 현 내각이 뭘 크게 잘못했다고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죠. 작년에 전국이 꼬였던 것은 일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여야가 제대로 해결을 못했고 원천적으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저질러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국기문란 이건 현 정부와 무관한 것인데 이게 잘 교착 빠져 있다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뭐 법무부 장관이 조금 구설에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대단히 소폭일 것 같고요. 우선 청와대에 좀 진용 개편 수요는 있습니다. 당장 뭐 대변인이 자리를 비우기도 그렇죠. 했지만 예. 대여섯 비서관 자리가 원래 비어 있는 데에다가 첫해 수석과 비서관들을 콤비네이션 하면서 호흡이 안 맞는다는 소리가 몇 군데서 나왔잖아요. 네. 특히 뭐 미래수석 쪽이라거나 민정 쪽에서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취재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피부로 느낄 수는 있겠죠. 청와대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저 NSC 기구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바뀌어야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청와대를 먼저 바꿔놓고 행정부는 한두 명 차출 요소나 교체 요소가 있다면 최소화시키면서 그 뒷자리를 메꾸는 보각 수준. 예. 개각은 또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최소한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예. 더 드리면 예. 그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람 그래서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사람 쓰는 것도 중요하고 잘못 쓰면 또 그것이 악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러나 지금 정권 출범 후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정권을 안착할 수 있는 기초 정지 작업, 창업 공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됐다. 그래서 당정청에 대폭적인 저는 인사 쇄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각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요,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막말 정치 하지 말자. 1월 한 달 동안만요. 한 달만이라도. 딱 한 달만 막말 정치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 정당을 이제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하고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발언 뒤에는 또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고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본인의 신사 모범생다운 뉴 이미지 연장해서 나올 수 있고 작년 1년간 또 얼마나 험한 첫 해를 보냈습니까? 집권 예. 첫 해. 아직도 그게 내연의 소지가 있는데 뭐 기왕 할 거 뭐 1년 내내 막말하지 말자 그러지 뭐 1월만 하지 말자 그러는 게 마치 뭐 금연 결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치의 염증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반새누리 비민주 이런 사람들에게 감성적 차원에서 충분히 호소하고 접근할 만하긴 했어요. 근데 네. 그걸로 끝나서는 정말 그냥 신사적인 제안에 불과한 것이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강령 이런 것들과 함께 저와 함께 할 사람들 누굽니다. 그리고 여야의 저보다, 저 안철수보다 훨씬 선수 높은 정치 고단수들, 대가들 제발 좋은 말로 잘 합시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또 어째 뭐 국립묘지 어느 분도 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방면에서 또 역시 안철수답게 여러 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걸 하루 풀어놨는데 네. 막말보다 더 앞세워야 할 것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 이런 거. 아무튼 이 말 막말하지 말자는 거야. 그 자체에 나쁠 거 없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 보셨습니까? 이승만 정권 때 장관들이 지당하십니다 하는 말을 대통령한테 네.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어제 그 말도 저는 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아주 선문답이고 아주 뭐 항상 좋은 말만 하시니까. 그러나 정치는 기본적으로 투쟁이고 안철수 의원 자체가 지금 투쟁의 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한 현장에서의 그런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직 보듬은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내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온 그런 말투가 어제는 아니었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지금 그것이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정치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요. 6월 지방선거 얘기 한번 나눠보죠. 네, 어제 저 원혜영 민주당 후보가 뭐 결국 경기지사 후보 공식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어떤 후보군들이 있는지 경기도지사 후보 여야 예상 후보군 먼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제 저희들이 이 시간에 11시 뉴스 시간대는 서울시장을 살펴봤고요. 네. 연장선상에서 경기지사를 살펴본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후보군인데요. 현재 김문수 지사 본인은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주변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벌써 남경필은 선수가 5선이에요. 5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근데 본인은 또 원내대표 경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한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유철 의원, 오늘 정병국 5일 의원. 출마 공식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동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남부 지역 후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수도 많고 그런 쪽을 살리는 것 같고 경기 북부에서는 정병국 물론 친이계긴 합니다만 네. 친이계의 여파를 한번 몰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에서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 앞으로 저 지방선거의 핵심 포스트가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인데 네. 지금 김문수 현 지사를 빼고는 야당한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는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바로 새겨서 지금 3선을 하지 않고 여기서 출마 포기를 하고 대선에 나간다고 하면 네. 지금 2017년에 대선이 있는데 예. 당에 들어와서 당이 지금 친박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어떤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전략적으로 본인과 당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3선을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어허. 그 업적으로 인해서 차차기 대선 후보에 도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당에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본인의 욕심이라든가 어떤 권력욕이라든가 그런 것을 잠시 접어둘 필요가 있다. 예, 일단 여당 후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는 하겠습니다만 여지껏은 불출마 의사 강하게 피력했죠. 네. 아마 대선을 의식한 본인만의 정치 시간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6.4 선거에서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격전지이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의미를 가장 많이 가질 곳은 서울시가 아니고 경기도라고 봅니다. 예. 네. 물론 서울시가 정치적으로 비중이 크고 뭐 수도인 건 두말할 필요는 없는데 김문수 지사가 안 나온다면 대단히 예측 불가능한 혼전이 벌어질 것이고 예. 새누리, 민주, 안철수, 신당 이 세 곳에서 양보할 수 없는
뭐 저는 연대 같은 거 있지 그렇죠. 않을 것이라고 봐요. 예. 네. 그리고 현재 김 지사가 점유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비중이나 무게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그닥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팽팽한 승부가 될 것이란 얘기죠. 예.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진표 예, 잠시만요. 네, 네. 예, 네. 민주당 좀 후보를 이따 할까요? 네, 설명을 자, 해드리도록 야당에서는 뭐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군들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그래픽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혜영 의원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예. 보시죠. 자, 김진표 의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지낸 분이죠. 예, 지난번에 사실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네. 애석하게 후보 자리를 내줬기도 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애석하게.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야당이 경기도지사가 못 되는 그런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원혜영 의원이 다시 이제 도전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김진표냐 원혜영이냐 이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네. 하지만 또 정의당에서는. 정의당에서도 이 후보군에 아주 유력한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서울에서는 뭐 이른바 노회찬 의원 또 전 의원 심상정 이 두 사람은 계속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던 분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뭐 금태섭 변호사도 있고 지금 말한 송호창 의원도 있고요. 네. 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오르내리고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정장선 전 의원 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이 이제 사진을 다 넣을 수 없어서 일부 분들만 사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김진표 의원이 가장 의지는 강할 거예요. 한번 했다가 뭐 본인은 석패했다고 생각하고 네. 선수나 지명도 이런 거 그리고 지금 해본 여론조사에서 당 내외 여론조사에서 조금 원혜영 의원보다는 앞서 있는 걸로 나오는데 원 의원은 작년 한 11월 중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별도의 팀을 짜가지고 아주 군 단위로 선거 결을 다 돌고 있고 제가 최근에 원혜영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사적으로 좀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은 색다른 얘기를 해서 참고로 뭐라고 전해드립니다. 했습니까? 자기들은 새누리당 후보가 지금 검연되는 뭐 정병국, 원유철 이런 게 아니고 예. 김황식 전 총리가 결국은 경기도로 오.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서울시장이 아니라 네네네.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출마해서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팽팽할 경우에 김황식 전 총리라는 매우 훌륭해 보이는 자원을 네. 인적 자원을 써서 석패하느니 경기도로 돌리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자기들은 내심 그쪽에 대비하고 있단 말을 듣고 뭐 정치적 상상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네. 했어요. 그 어차피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민주당에서는 김진표와 원혜영 두 의원의 각축이 심할 텐데 당내 경선에서 누가 이길지 그런데 아무튼 예. 최근에 원혜영 의원이 상대당이 누구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장점을 좀 더 갖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 같고 예. 문제는 심상정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네. 안철수, 민주당, 그렇죠. 정의당 이렇게 야권은 더 분열되는 거예요. 일려 최소한 3야가 되는 거예요. 예. 일려 최소 3야. 예. 그런데 심상정 의원의 개인적 인기나 득표력도 그렇게 무시할 수는 그럼요. 없어요. 예. 누구를 떨어뜨리는 데는 충분한 영향력이나 동원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서울시장이 만약에 박원순 시장 체제의 신승이 됐건 압승이 됐건 체제로 간다면 그에 버금가는 경기도지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곳에 지금 후보 난리방상이 벌어진다면 합종연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소지들이 많아지느냐 득표율 같은 거 두고 그렇죠. 말이죠. 네. 안철수 신당에서도 본인의 정체성과 정당으로서의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호남권에서 하나를 내는 것은 물론 일련이와 예. 호남 이외에서 하나가 필요하다면 경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죠. 예. 재밌네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아까 그 민주당의 박희춘 의원도 사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뭐 그렇죠. 이름도- 그렇죠. 민주당 이름도 박희춘 빠졌고 의원.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문수 지사가 저는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결국은 받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뭐 잠재적으로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외에서도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분석이 맞게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김황식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뭐 입장으로 차출한다는데 그것은 저는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항해서 박원순 시장이 대선에도 꿈이 있기 때문에 네. 2017년이 대선이고 임기가 2018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을 시장에 당선되면 완주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새누리당에서 집중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정치 원로급들이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로들끼리 이런 싸움이 저는 이번 구도가 될 것 예. 같고, 예. 그리고 1월 달에 지금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제가 건의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인들의 복권도,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까운 정치 인재들을 다시 복권을 해주는 그런 기획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권도 해줘서 다른 많은 자원이 좀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네, 된다. 사면은 아니고 복권 복권을 정도는? 육사 지방선거가 대선 그리고 정치 지형의 출발선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얘기가 막 재밌어지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